아스날 결승 갔으면 좋겠다. 진짜로. 아스날 내가 응원만 하면 아니 아스날 결승 가고 싶겠다 진심이야. 봐봐 저 입꼬리 올라가는 거. 아니. 아니 봐봐. 여러분 주원 형이 아스날 얘기할 때 보조개로 주목하세요. 아니 거기에 홈이 파이기 시작한다. 네가 거짓말입니다. 네가 쳐다보니까 웃긴 거야. 2025년 5월 5일 월요일입니다. 어린이날 11시 5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히드폰 리필 스타트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종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이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명철입니다. 자 연휴 한가운데입니다. 이번 주 히프캐는 2번 올라가죠? 어제 올라갔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올라가죠? 네 수요일 날 이제 녹화를 할 예정이고 네. 제가 이제 화요일 날 감컴 MT를 갑니다. 네네. MT 갔다가 와서 바로 이제 녹화를 할 거예요. 네. 이번에 K리그 경기들이 좀 찢어져서 있어서 그렇죠? 연휴 동안 좀 이렇게 스프레드를 쫙 해놓은 것 같던데? 아니 그쵸. 그러니까 라운드가 이제 월화가 그러니까. 있는 거고 이제 금토가 있었고 그쵸. 그쵸. 지난 금토가 있었고 한국판 박싱데이 느낌. 약간 그런 느낌으로. 네. 연휴 때도 경기를 많이 몰아넣는 게 많은 분들이 가기 좋으니까. 그래서 뭐 경기의 승패 여부와 별개로 서울 전북 경기는 48,000명이 왔으니까 네. 그 효과를 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선수들 되게 빡세죠. 그리고 네. 분위기 안 좋은 팀은 회복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렵긴 하겠지만 서울 얘기하시는 건가요? 서울은 위기예요. 근데 이제 어렵긴 하겠지만 이번에 물론 약간 소외된 경기는 항상 라운드마다 이제 있을 있기 수밖에 마련이죠. 없는데 이번 라운드는 일부러 붙여놓은 것 같아요. 좀. 동해안 더비, 서울 안양, 그치. 뭐 이런 식으로 스토리 있는 경기들. 그런 경기들이 좀 많이 붙어 있어서 네. 다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제일 큰 이제 전북대전 상위권 경기. 그렇지. 전북대전도 있으니까. 있고 네. 전북대전 할 때는 이제 어쨌든 대전하고 전북하고 가깝기 때문에 나름의 안 멀지, 어떤 진짜. 지역적인 어떤 그 라이벌도 맞아. 있긴 한데 뭐 연맹 입장에서는 미리 얘기할 때 이 정도로 순위가 다다다다 붙어 있을지 몰랐겠지. 예상 못했겠죠. 전북하고 네. 대전은. 그렇지. 네. 전북은 뭐 그래 오케이. 외국인 감독 왔고 그래서 좀 올라갈지 모르지만 대전에 이 정도의 선전을 예상한 분들은 많지 않을 테니까 네. 어쨌든 K리그도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네. 히프캐도 또 이번 주에 2번이니까 많은 분들이 그 공지 올려놓은 거에 히프캐 2번이면 극락이다. 그래요? 무발기 사정이죠. 네. 그리고 본머스 아스날 경기를 보신 분들은 이제 발기고 보고 모두 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제가 어제 그 아니, 영상을 찍으면서도 굉장히 좀 얘기 있자, 감정을 뒤에 얘기 있는데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인사를 먼저 해야 되나? 내가 뭐 백군이 알아서 하시죠. 예. 제가 오늘 운동에 왔습니다. 네. 오늘 신발까지 하얗어요. 네. 아니 일부러 이런 게 아니거든요. 진짜. 아니 그거 알아? 항상 운동회 때 우리 때 운동회를 크게 했잖아. 동네 잔치였잖아요. 우리- 다 오고 막 나도 그 기억이 나요. 우리 때는 운동회를 진짜 크게 했어.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옛날에 시골 학교를 다녔어요. 그럼 더 그랬겠네. 네, 시골 학교뿐만 아니라 조금씩 수도권으로 그치, 왔거든요. 그치. 네, 근데 이제 시골 학교 이제 3학년, 4학년 때부터 이제 기억해봤을 때 4학년 때, 그러니까 그때 운동회는 어떻게 했냐면 이 운동회인데 이 반대항이 아니고 리대항이었어. 동네 대 동네네 진짜. 그럼 진짜 동네 그 라이벌리네. 더비 매치, 그게 더비 더비야. 매치. 그러니까 반대항 해봤자 시골이기 때문에 몇명 안 되지. 한 학년에 한 반이 있으면 그래.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운동이 안 하고 물론 이제 각 그 학년끼리 뭐 곤봉이나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이거저거 하죠. 준비하는 그래. 거는 있지만 그때 그때 운동회 할 때는 그 1학년부터 6학년 때까지 그 리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 거기 동네. 근데 뭐가 되게 정겹긴 하다. 그래서 한 7, 8개 리가 모여가지고 그렇구나. 운동회하고 그랬어. 리 유나이티드네. 연합이야 연합. 어. 근데 저도 일부러 이런 건 아닌데 입고 와서 엘리베이터를 딱 타고 보니까 그냥 온통 하얀색으로 다 맞추고 왔어요. 딱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있어요. 딱 이제 박 깨기 할 때 그 박 근처도 못 가고 던지기만 존나게 던지. 아니면 박 들고 있는 애들. 박 들고 서 있는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요. 네. 제가 운동회 때 제일 기억나는 게 그 이름이 뭐지? 그 있지 않아요? 서로 딱 맞붙여가지고 고싸움? 고싸움이라 그래? 이렇게 올라가갖고 밑에서 받치고 고싸움. 그게 이제 6학년 우리 형들이 했거든. 그걸 했구나. 그 진짜 지금 생각하면 존나 위험한 거야. 위험한 거야. 아니, 어. 우리는 고싸움을 하다가 초등학교에 국민학교로 들어갔잖아. 국민학교까지 있다가 위험하다고 멈췄어. 그래? 생각해보면 진짜 위험해요. 빡 와가지고 딱 미는 빵 거잖아. 싸우는 거 아니야? 그걸 6학년짜리가 위에 올라가. 그래. 그 애기인데 형철이 형 고싸움 모르죠? 좀 찾아보고 있어요. 우와 이게 뭐예요? 형 이거 얘기하는 거 맞지? 봐봐. 이런
맞아. 그래. 이게 대형 싸움이거든 진짜. 근데 이거 누가 이기고 지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 어떻게 지고 있는지 맞아. 모르겠는데 존나 빡셌던 기억이 나요. 네. 나는 운동회는 제가 운동을 못 하니까 뭐에 이렇게 참전을 하고 그런 건 아닌데 반 아이들이 하나씩은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는 거 말고 보는 건 너무 재밌어. 그때도 이제 그냥 보는 걸 좋아해. 친구들끼리 막 응원하고 이런 건 좋은데 내가 하는 거는 뭐 예를 들면 제가 어디에 가겠습니까? 넣어주질 않아. 쿼터가 없어. 그러면 오래 달리기 나머지 꼬다리 부분이란 말이야. 그 달리기도 존나 못하는데. 그래서 나중에 한 5, 6학년 때쯤 가서는 이제 애들이랑 같이 그럼 내가 농구에 들어가서 식스맨 정도를 하겠다. 식스틴 아닌가요? 식스맨이 아니고 네. 네, 식스틴맨 아니야? 네. 그 정도로 합시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기는 중학교 때도 애들이 축구는 하게 해줬어요. 대신에 그 앞에서 사실상 옵사이드가 잘 없기 때문에 넣기만 해라. 내가 다 주겠다. 거의 못 넣죠. 인자기 역할로. 그 역할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 저는 운동회 때 한 4학년 때, 3학년 때, 4학년 때까지는 달리기 하면 꼴찌를 했었어요. 형이? 형이요? 네. 그래? 네. 내 기억으로는 3학년 때인 것 같아. 달리기를 하는데 너무 느린 거야. 꼴찌 앞잡이였어요. 예상이 안 가네. 꼴찌하는 친구 누구냐? 그러면 사실 이제 위고비를 맞아야 되는 친구도 있잖아요. 좀 많이 좀 과체중인 친구들. 과체중인 친구들이 그래. 꼴등을 하고 어렸을 때도 그런 친구들이 그렇지. 있으니까. 내가 꼴찌 앞잡이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되게 달리기나 이런 거에 소질이 없는 줄 알았는데 신기하네. 5학년 때가 수도권에 있는 학교로 전학을 왔어. 그때는 이제 인원이 많잖아. 달리기를 하는데 뛰니까 내가 1등을 하고 있는 거야. 어. 이게 운동회가 이제 그 달릴 일이 운동회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뭐 있어. 체육장 이럴 때는 하는 거지 뭐. 근데 그때 내가 느꼈지. 아, 내가 좀 빠르구나. 아, 빨라. 그러면 그때 이제 뭔가 훅 좀 성장이 됐나 보네. 키도 크고 이러면서. 키도 크고 하면서 올라온 것 같은데 나도 뛰면서 놀랬다니까. 뭐지? 나 왜 앞에 있지? 난 뛰면서 놀랬는데 계속 뒤로 가 내가. 뒤에 뛰기 시작한 애들도 다 나를 앞지르니까. 전 뛰지도 못했어요. 기회를 안 주던데. 그래서 이어달리기 있잖아. 그죠. 이어달리기 반 대표나 이제 거기서 제일 빠른 사람이 하는 거거든. 그러면 말번이나 1번 하잖아 보통. 쫙 근데 차이 걸려야 나는 이제 되니까. 이어달리기까지 못 나갔어. 아, 그래? 진짜 빠른 애들을 못 이기겠더라고. 진짜 존나 빠른 새끼들이 있거든. 그게 어렸을 때 기준으로 종찬이었어요. 아, 진짜? 진짜 빨랐어. 걔 항상 달리기에서 4명 중에 1명 이렇게였어. 무릎 순정이던 시절. 순정 무릎일 때는. 근데 무릎 나가리 되고 지금은 살찐 거야. 진짜 이런 표현은 안 좋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어떤 그 느낌을 내기 위해서 멸치 중에 멸치 있죠. 그런 스타일이었어. 깡마른데 잘 뛰어댕기는 애들. 나도 깡말 났었어. 그 형도 보면 나 진짜 아쿠아 완전 FC 그런 거. 그땐 살찐 거야. 그게 찐 거라고? 그게 아쿠아 FC가 내가 선수 때에 비하면 5kg가 찐 거예요. 그럼 많이 찐 거네. 네, 제가 67 선수 때가 67, 68. 형 키에. 리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한국철도 갔을 때가 딱 70 정도 찍었고. 뭐 그때는 사실 이제 약간 좀 근육이 붙어야 되니까. 어쨌든 여러분 백군과 함께하는 히든풋볼입니다. 네, 너무 운동회 복장으로 와가지고 되게 민망하네요. 네. 신발도 이거 하도 막 신발이 나는 형이 사준 신발만 신었거든요. 근데 하도 오래 신어가지고 다 낡았어. 그래서 빨래를 하고 나니 그 신발 운동 그걸 뭐라 그래 빨래방 맡기고 운동화 맡기고 나니까 신을 게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이키 공홈에 들어가서 보이는 걸 하나 샀습니다. 근데 그것도 하얀 걸 사가지고 해하얀 거. 네. 자, 그래도 뭐 어제 영상을 올렸으니까 아스날 본머스 얘기는 좀 뒤로 빼고 어제 저희가 원래는 이제 하려고 했었지만 뭐 좀 이렇게 휴식을 취했던 첼시 대 리버풀 경기 또 형철이도 리버풀 그 경기를 팔로우를 했을 테니까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첼시 팬들은 이 경기를 이기면서 챔피언스리그 이거 막차 타겠다라는 분위기를 딱 올렸고 리버풀 팬들 분위기를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야, 이거 진짜 흐라벤 안 터졌으면 이번 시즌 우승이 아니라 같이 밑에서 챔스 티켓 경쟁이 있겠다. 그런 리버풀 팬들의 의견을 막 꽤 많이 봤어요. 진짜 큰일 날 뻔했던 시즌이구나. 맞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분명 맞는 표현이고. 사실 경기는 뭐 아무래도 사실 크게 기대를 안 했어요. 그리고 동기부여가 이제 끝난 리그라 이건 어쩔 수 없긴 해요. 사실 진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건 당연하죠. 그들도 너무 바쁘게 1년을 달려왔는데 사실 지금쯤이면은 동기부여가 떨어지고 그럼 하거든요. 우승했으니까. 힘들기도 할 거고. 반대로 근데 너무 아쉽다.
어떠한 경기 졌을 때 형철 리버풀 팬이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무덤덤하게 얘기하는 전 꼬라지 별로 좀 원치 않습니다. 그래 이게 네. 그렇다니까 이게 리그가 이렇게 끝내버리면 그러니까 맞아. 그 농구 가비지 타임처럼 죽는 경기들이 생기는 네. 거야. 3대1로 졌는데 뭐 동부에 떨어졌죠 이지랄. 저로서는 별로입니다. 그러니까 본머스한테 제 아스날 같은 새끼들이 인 거죠. 나 진짜 아르테타 뭔 생각인지 알 수가 없네. 도라이 새끼 이거. 주전을 또 써가지고. 오. 네 그렇습니다. 얘기하시죠. 네. 사실 첼시가 동기부여가 워낙에 컸고 근데 어차피 리버풀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살라가 도움을 기록할 뻔했거든요. 누네스가 머리로 걷어찬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헤더를 하랬더니 1루로 가더라고요. 골대가 여기 있거든요. 1루 가요. 약간 어둠의 앙리팬 아닙니까? 절대 20-20은 만들어줄 수 없어. 근데 사실 그 상황이 좀 길게 올라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프리 헤더 느낌은 났어요. 그래서 그게 또 이제 뭔가 빡 박아놓을 수 있는 타이밍이 되게 맞았냐 그것도 아니었거든. 마냥 쉽지는 않잖아. 그렇죠. 헤더인데 이제 사실. 허리 힘으로 딱 이제 그치. 그 박아넣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벗어나니까. 그래. 그러니까 이게 깝깝하지. 빗나간 게 아니고. 비슷하면 좀 아쉬웠다라고 하는데 너무 벗어나니까 새끼가 타이밍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니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누네스는 진짜 동물이 동물.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런 공이 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면 억지로 타이밍이 안 맞아서 억지로 맞추려고 그러면 그래. 비슷하게 가. 근데 대신 볼의 스피드가 약할 수 있지. 그렇지. 아니면 딱 세게 박았는데 너무 이제 크로스나 이런 게 강하다 보니까 이제 골키퍼를 맞추는 그런 헤딩 있잖아. 좀 아슬아슬하게 골대를 맞는다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걔는 오니까 그냥 그 타이밍에 그러니까 타이밍을 뭔가 지가 맞출 생각이 없는 거야. 그냥 뜬 그러니까 거야. 오니까 그냥 돌린 거야. 그냥 박은 거지. 이번 주 말에 여러분 업로드가 될 텐데 그 저희 직원들이랑 형이랑 형철이랑 저랑 이렇게 묶어가지고 간단하게 족구를 냈습니다. 근데 어제 그 누네즈의 헤더는 그 형철이나 저나 비슷한 수준이었다. 사실 그렇죠. 맞아요. 네. 오니까 머리 갖다 대는 그치. 그냥. 나도 그건 그랬거든. 맞아요. 그냥 오니까 갖다 대는 거야. 근데 그러다가 안 맞으면 어깨 맞고 막. 그 정도 수준이야. 진짜 안 와도 갖다 대요. 저는 그런 이렇게 수준인데 하고. 누네스는 그에 비하면 발전이 돼 있는 거죠. 하지만 살라의 도움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아쉬운 장면이었다. 전 그거는 조금 이제 봤을 때 저거 봐라 약간 그런 느낌으로 봤던 것 같아요. 리버풀은 우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나쁘다라기보다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보낼 애들 보내면서 조금 더 내실 있는 스쿼드를 꾸릴 필요는 있어 보여요. 그리고 무엇보다 미드필더에 대한 그렇지. 보강 필요성을 많이 네. 느꼈는데 커티스 존스 볼 끄는 장면이나 소보슬라이의 활동량과 별개로 좀 아쉬운 연결 기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또 드러났거든요. 이번 시즌은 프라벤베르가 진짜 터지지 않았으면은 미드필더 자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그치. 게 힘들었을 거라서 맥칼리스터가 더 많이 고생했을 거고요. 심지어 그 맥칼리스터도 전반기 때 남미 갔다 온 여파 그 코파 아메리카 여파 때문에 좀 피곤했었어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조금 내려와 있었던 흐름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런 걸 고려하면은 진짜 프라벤베르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낌과 동시에 주전급 미드필더가 리버풀에 필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그런 경기였습니다. 근데 리버풀의 재정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이미 리버풀은 굉장히 매력적인 팀이라고 저는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선수들 엄청. 입장에서는 리그 우승을 했었고 또 내년 시즌에는 리그 우승뿐만 아니라 물론 거센 도전을 받겠지만 이제 이거 챔스 한번 가자 이런 생각을 할 법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버풀의 이적 시장이 꽤 궁금하다. 왜냐하면 지난 이적 시장은 좀 조용했잖아요, 사실. 그렇죠. 아무것도 안 했지 사실. 일부러 좀 끌고 간 느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슬롯 감독도 믿음이 가고. 맞아요. 그래서 누가 어떻게 보강이 될지가 저는 자주 얘기 드리지만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생각보다 움직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제 든 생각인데 그 영상을 찍으면서 정말로 이강인이 이동할 수도 있겠다. 어디론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 생각도 좀 들었고. 이게 이제 파리 생제르맹 얘기를 이제 잠깐 하자면 저는 중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강한 파리 생제르맹을 본 적이 없어요. 맞아요. 이거 대단히 강한 팀입니다. 그냥 정말. 강한 팀이에요. 빠르고 보면은 활발하고. 젊고. 그리고 수비 라인에서도 이거 중요한 건 뭐냐면 앞쪽에서는 젊고 패기 있는 선수들이 있는데 뒤쪽에서는 진짜 경험 많은 선수들이 있거든요. 마르키뉴스 있고 하키미 있고 돈나루마까지. 근데 하키미는 진짜 어린데 경험이 개 많잖아. 네, 많잖아요. 그렇죠. 돈나루마 말할 거 없고. 그래서 그런 안정감이 너무 막강해서. 그치. 근데 이강인의 포지션이 경쟁하는 선수들이 너무 세요. 너무 세고 어려워. 네. 나이대가 비슷하거나 더 어려워. 이강인도 어떻게 본다면 젊은 나이인데. 01이면 젊어요. 젊은 나이인데 그보다 더 어린 선수들이 그러니까. 파릇파릇한 선수들이 주전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계속 이어가기에는 힘들죠. 저는 타이밍을
빨리 정해야 되는 타이밍인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물론 중요한 건 항상 말미에 붙이지만 이강인의 본인의 선택을 존중하지만 네. 어떤 선택을 하든 네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그래서 이적 시장이 굉장히 재미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보고 있고 리버풀도 그 중심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 팀이니까. 영입은 아마 할 것 같고요. 안 하면 안 되죠. 많이 할 거고 그리고 해야 되는 게 사실 이번 경기 보면서 많이 느낀 점이 전 원래도 슬롯 감독이 좀 이해가 됐거든요. 후반기 때 로테이션 많이 안 한 거. 왜냐면 나올 만한 선수가 없어요. 네. 지금 실제로 이렇게 이 우승 확정한 이번 첼시전 이후에 치는 첼시전 그리고 이후에도 일정들 뭐 아스날전도 그렇고 쭉 있잖아요. 리버풀이 아마 계속 베스트 멤버를 쓰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 내용을 한번 쭉 보면 아 이래서 슬롯 감독이 중요할 때 로테이션 못 돌리는구나. 한창일 때 로테이션 못 돌렸구나. 쓸 선수만 계속 썼던 이유는 분명히 전 있다고 생각해요. 아르테타는 왜 스쿼드들의 그래요? 한계죠. 그건 저도 진짜 모르겠어요. 네. 거기도 혹시 뭐 좀 약간 주전 비주전 차라든지. 아니 그렇긴 해요. 네. 근데 이건 벌어도 되는 경기예요. 그쵸. 안 버릴 거면 이기든가. 결과로 그냥 아니, 이겼으면 버리고 지면 어떡해요? 근데 뭐 안 버리고 지면? 토트넘이나 맨유는 몰라 멤버의 이제 한계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용을 보면 패대기 친 느낌이거든요. 네. 유로파 때문에. 어. 근데 아스날은 그런 느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야. 버리고 지면 팬들이 화가 안 나. 그럴 수 있죠. 리그 끝났는데. 근데 안 버리고 지면 어떡하냐고. 제가 그냥 추측하기에는 2위 자리에 대한 너무 큰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맨시티 추격하고 이러니까 전날에 했잖아요. 맨시티가 특히 네. 금요일 날에. 그러니까 야 우리 이거 그래도 이렇게 잘한 시즌인데 2위는 해야지. 그런 느낌으로 아르테타가 좀 무리수를 둔 게 아닌가. 근데 그 감독이 이제 라인업을 짤 때 네. 의지를 가지고 짜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사실. 뭐라고 하기 어렵죠. 뭐라고 할 수 없는데 졌기 때문에 그래. 네, 이런 체력도.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네.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계속 지금 그 경기가 지금 생각이 나가지고 돌아가는데 첼시는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가두바노를 뭐 리버풀 선수들에게 박수를 쳐줬지만 네. 경기력적인 측면이나 순위적인 측면에서 모두 다 좋은 그림을 그렸고 환영할 만한 것은 세 개입니다. 하나는 승점. 일단 지금 노팅엄이 흔들거렸고 빌라도 0승점을 못 따고 있는 가운데 첼시가 굉장히 챔피언스리그 티켓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거랑 파머가 정말 다행히 올라오고 있다. 그쵸. 그리고 라비아가 돌아오면서 만들어지는 라비아 카이세도 엔조의 조합이 프리미어리그 지금 전체 중원을 쫙 펼쳐놓고 봐도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만한 어떤 파워 있는 미드필더 조합이다. 네. 라는 것까지 그림이 좋습니다. 라비아가 적절하게 돌아온 것 같아요. 사실 1월 중순까지 경기를 뛰고 그 뒤에 쭉 쉬었거든요. 그쵸. 3월에 한 번 아스날전 뛴 기간이 있긴 한데 이거 8분 뛰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부상을 당해가지고 라비아 선수가 한 달에 못 나왔다가 에버튼전부터 돌아와서 경기를 소화하고 있는데 라비아가 있으면 일단 좋은 점. 역시 라비아, 엔소, 미드필더 라인을 꾸리고 파머는 좀 공격형 그치. 미드필더를 보면서 카이세도가 인버티드 풀백을 보게 되는데 그 풀백 인버티드 역할이 카이세도에게 굉장히 좀 어울리는 역할이긴 해요. 어디서 뛰어도 사실 카이세도가 잘하긴 하는데 인버티드 풀백이 되면 카이세도만큼의 유능한 선수가 볼 관리 잘하는 라비아, 공격 가담 잘하고 있는 엔소, 또 피니시 능력이 있는 파머 이 인원이 다 같이 경기에 뛰는 그림이 그려지면서 마레스카 감독의 전술과는 별개로 중원 장악 능력이 이제 첼시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르테타가 라이스랑 카이세도를 다 바랬던 거야. 둘을 데려오려고 그랬다가 그건 좀 무리였죠. 근데 네. 카이세도 진짜 잘해요. 그러니까 지금 카이세도 같은 선수 때문에 저는 조금 굉장히 불편합니다. 불편하다. 네, 풀백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지금 뭐냐, 우리가 좋은 풀백들을 구하기가 어렵다. 어렵죠. 지금 카이세도 같은 선수 보면 그 말이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풀백들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풀백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상위권 네. 팀들은. 네. 카이세도 같은 경우 수비력이 있잖아요. 네. 그럼 측면으로 가가지고 하면 돼. 중앙에서 수비하나 측면 수비다 물론 약간의 방식은 좀 다를 수가 있겠지만 측면 수비력이 좋은 선수는 뭐 측면 갖다 놓으면 수비력 좋고 뭐 중앙 갖다 놓으면 등신됩니까? 그건 아니죠. 아니잖아요, 네. 사실. 근데 그런 것처럼 중원에서 그 좁혀서 플레이할 때도 본인들의 어떤 볼을 갖고 있을 때 능력도 있고 또 측면에서 수비할 때도 수비력이 있고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장점을 다 발휘해야만 한다는 거지 이제는. 그러니까 나 같은 풀백들은 아마 직선적인 플레이를 잘하고 체력 좋고 수비력 좋고 이런 풀백도 있을 거 아니야. 있지. 그러니까 뭐 제가 지금 그 레벨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가지 롤만 잘하는 풀백들. 아니 형 여전히 챔피언십엔 많아. 그러니까 그런 풀백들은 그래 있어. 근데 그런 풀백들은 안 되는 거야. 이제. 쉽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뭐랄까 뛰면 뛰고 장점은 있겠지만 어떤 상위 레벨 올라갈수록 더 많은 걸 바란다는 그래. 거지. 그러니까 최상위권은 예를 들면 저는 그바리돌도 변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센터백이야.
근데 풀백 스피드에다가 공격력은 윙포워드 같아. 그런 애들이 풀백을 서고 있는데 전통적인 풀백이 설 자리가 힘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풀백들은 뭐냐면 측면에 있었을 때 이 빠른 선수들을 그냥 잘 따라다니고 애들 막 왔다 갔다 했을 때 체력 좋고 그래. 왜냐면 공격할 때 크로스 올려주고 그러니까 직선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면 그걸로 다였거든요. 이제는 안쪽 들어와가지고 숫자 싸움 해주고 볼 키핑 해주고 패스 넣어주고 이런 역할까지 해줘야 된다는 거지. 쉽지가 않아. 풀백 기용이 곧 중원 싸움이 됐어요. 맞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라비아가 들어왔을 때 첼시는 카이세도가 그 옵션이 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전술만으로 커버가 안 됐던 중원 경쟁력을 이 멤버만으로 충분히 소화가 그치. 되는 위력을 좀 보여주는 첼시라고 봐야죠. 그래서 이 조합은 아마 이번 시즌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됐으니까 다음 시즌에 라비아가 건강하다는 전제 아래 카이세도, 엔조, 라비아는 아마 가장 강력한 뭐 아스날 중원이 어떻게 보강이 될지 모르겠지만 리버풀도 일단 그 선발 조합이 좋죠. 그렇죠. 맨시티도 뭔가 보강이 돼서 로드리가 일단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뭐 대단하고 또 뉴캐슬이 토날리, 그렇죠. 기마라니스의 조엘링턴이야. 그럼 여기도 대단히 강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약간 똥줄 타는 팀들이 토트넘, 그다음 맨유 이런 팀들이 여기 어떻게 경쟁력을 가져갈 것인가. 야, 이게 토트넘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제 첼시도 어리고 젊잖아요. 그리고 다른 어떤 미드필더진을 봤을 때 첼시에서 지금 뜨고 있는 선수 떠야만 하는 선수들이 그냥 느낌상이 네. 그러니까 이 선수들도 이미지가 바뀔 수 있겠지만 좀 저는 그런 느낌을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좀 유약해. 네. 토트넘의 미드필더진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이미지가 그런 게 있죠. 베리발 그다음에 그 중앙 수비수 했던 그 원래 미드필더지만 중앙 수비수 했던 그 친구 누구야? 아치그레이. 그레이. 네. 이런 선수 보면 그래, 좋은 자원인데 네. 이쁘고 약간 잘생기고 예. 해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강력한 느낌은 아니죠. 아니잖아. 어려요. 그래, 되게 어리고. 어리고 네, 되게 어려. 어린데 그 어려도 그 와꾸가 좀 있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카이세도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조그맣잖아. 근데 느낌이 얘 다부지잖아. 건들면 진짜 못되겠다 이 느낌이 딱 있잖아요. 딱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곱상하게 생겼지만 퍼포먼스로 보여주는 데클란 라이스 같은 생각 이제 그런 선수는 생각이 안 들지. 이미 그걸 보여준 게 많으니까. 그 친구들도 좀 이미지를 바꿀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플레이나 이런 것도 네. 조금 이제 파티 봐. 딱 보자면 와 존나 수비형 미드필더네 딱 느낌 나오잖아. 수비형 미드필더를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네. 또 볼은 예쁘게 차고. 네. 그러니까 아스날은 전 중원 경쟁력이 여전히 있다고 보는데 그 두 팀 우가르테는 강력하긴 해요. 근데 좀 더 잘해줘야 되고 좀 둘 다 올라와야 돼. 근데 사실 PL 1년 차기 때문에 네. 그런 이미지는 또 이제 경험하면 그죠?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느낌이 있다.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머는 굉장히 그래도 이번 경기에 좀 고무적이었고 본인도 인터뷰를 통해서 오늘 괜찮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치미카스를 공략하면서 팀의 두 번째 득점 때 좋은 또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골대도 한번 맞췄고요. 스탯보다도 어쨌든 보여준 활약 자체는 더 많았다고 봐야죠.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좀 인상 깊게 봤던 건 인터뷰인데 SNS에 악플러들이 많았나 봐요. 파머 선수가 그동안 좀 심리적인 부담이 있었는지 딱 언급을 했는데 악플러들이 좀 많이 반응을 했는데 신경 쓰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인터뷰에서 직접적으로 밝혔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이 부진에 있어서 현지에서도 그런 파머를 좀 조롱했던 나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고 파머가 근데 그걸 이겨내면서 득점까지 해냈다. 그리고 이 컨퍼런스 리그에서의 마지막 남은 일정이나 리그에서의 챔피언스 리그를 굳혀야 되는 그런 네.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늦지 않게 파머 선수가 뭐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이제야도 파머 선수가 좀 터진 게 다행이라고 좀 봐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좋은 선수예요, 파머. 좋은 선수예요. 네, 요거 좀 만져주고 그러면 이 선수가 이대로 내려앉거나 그럴 거라고는 생각 전혀 안 해요. 그리고 이제 경기장 안에서 표정이 그렇게 많지 않죠.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모습들이 경기에 잘 집중하고 그치.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일단은 이 남들이 생각지 못한 플레이를 하니까 그치. 그러니까 경기장 안에 있는 선수들은 정신없게 수비를 하다 보면은 공격수에게 당할 수도 있지만 중계진 또는 관중들이 봤을 때 저 길이 보여. 누가 봐도 저기 줄 것 같아. 근데 다른 플레이를 하잖아. 근데 그게 이상한 선택이라는 게 아니고 되게 기발한 아이디어인 거죠. 그렇죠. 기발한 어떤 플레이를 해주니까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모든 선수가 매 순간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긴 힘들죠. 메시가 아닌 이상 네. 메시도 심지어 그 정도까지 매 순간을 하진 못하거든. 근데 파머 하는 거 아니야? 메시는 하는 거. 메시는 하는 것 하긴 같습니다. 해요. 수정하겠습니다. 네, 매 메시는 순간 합니다. 새로운 거라. 메시는 넌 외로워하겠습니다. 네. 메시는 제가 너무 약간 마이애미 메시를 생각을 했는데 잠깐 바르셀로나 때를 까먹은 것 같은데. 네. 마이애미 메시는 이제 그
나이가 있기 때문에 매 순간은 아니거든요. 아 그럼요. 예. 근데 예전에는 정말 대단했죠. 예전엔 다 했지. 예. 파머 근데 지난 시즌 파머는 대단했죠. 네. 그 지난 시즌 파머는 약간 진짜 무에서 유를 창조한 느낌이긴 했거든요. 근데 그런 활약이 매번 나올 수가 없어요. 평범한도 아니고 그냥 메시를 외 석구 선수로 봤을 때는 매 순간 나오기 힘든데 파머를 위해서도 환경이 잘 조성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좋은 중원 영향력이 이번 경기에 나왔고 그러면서 파머까지 활약이 살아났다고 하는 점은 좀 고무적이지 않나. 이건 시사하는 바가 좀 있다고 보거든요. 네. 환경이 조성됐을 때 파머 선수도 좀 더 본인의 어떤 장점을 딱 집중을 시키면서 너무 많은 역할에 과부하가 오지 않고 어떻게 보면 장점만 살리면서 팀을 위해서 더 많이 기능해 줄 수 있다. 그런 거를 좀 보여준 이번 경기가 아니었나 싶고 요즘 저는 이제 형철이 말에 동의하는 게 뭐냐면 파머도 할 게 너무 많으면 많아. 안 돼. 그러면 안 돼. 네, 그러면 안 돼요. 공격에 집중하게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살라 같은 경우도 저는 리버풀 경기 보면서 좀 인상적인 게 뭐냐면 리버풀이 잘 되는 때 보잖아요. 그러면 이 살라를 이용하는 패턴이 있어요. 그쵸. 네, 그 패스의 길이나 이런 것들 진짜 비슷하게 이어지면서 결국 오른쪽 측면에서 살라가 받게끔 만들거든요. 그게 사실. 아마 연습을 통해 만들어진 네. 거겠지, 트레이닝으로. 그런 패턴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 살라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살라는 이제 해주니까 그쵸. 당연히 팀적으로 그걸 만들어 주기 때문에 살라의 공격 포인트나 여러 가지로 팀의 어떤 상승세를 살라가 이끈다고 보는데 뭐 파머도 똑같이 해 이것까지 아니지만 파머가 너무 많은 걸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나 살라 인터뷰 중에 그런 거 최근에 있지 않았나요? 그 수비적인 부담을 덜어주면 내가 공격에서 무언가 꼭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감독이랑 했다 그랬나? 나 그런 종류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이 정도의 포워드들은 저는 수비 부담이나 여러 가지를 좀 줄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의 생산을 해주는 선수들이니까. 그렇죠. 파머도 그 정도를 저는 라비아가 들어오면서 더 받을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나. 그러니까 패스를 받으려고 너무 많이 내려오면 안 되는 거죠. 그래. 예, 내려오는 것도 한두 번 내려오면 괜찮아요. 너무 많이 옛날에 내려오면 안 돼. 외질이 내려오기 시작한 순간이 뭐냐? 카솔라가 부상을 당한 순간입니다. 그럼 뭐가 문제가 생기냐? 카솔라가 뒤에 있으면 후방 빌드업이 돼요. 없으면 외질이 내려와야 돼. 그 순간 마탱이가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죠. 외질의 공격력이 떨어지잖아요. 예. 예. 그런 부분을 안 만들어야죠. 그래서 파머 선수가 지금 이번 경기 활약은 또 중원의 활약까지 시사하는 바가 있다. 마르스카나 첼시나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하고 마두에케가 요즘 잘해요. 측면에서 마두에케가 나올 때마다 꽤 인상적인 게임 플레이들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측면 마두에케의 폼도 좀 들여다볼 만했던 이번 경기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첼시는 얻은 게 꽤 많습니다. 네. 지금 특히나 뭐 저희가 따로 영상 하나 찍겠지만 챔피언스리그 티켓 관련해서는 승점 솔직히 말해서 지금 아스날도 합류했어요. 아 근데 그게 밑으로 합류했어. 맨시티하고 차이가 이제 조금 있기 때문에 한 게임 차야. 이런 들이 어딨나요? 왜 밑으로 합류를 해? 위로 합류를 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근데 그러면 패디게 치면 안 되지. 아니 그 내 얘기가 그러니까 봐봐 안 쳤어 이해한다니까 그럼 이겨야 될 거 아니야. 네네. 져서 빡친 거지. 패대기를 치고 지면 그래 챔스가 더 중요하니까. 근데 안 쳤는데 이따위 경기라면 어때? 본머스한테 더블을 당했어요. 근데 잼스 진짜 개빡빡하다. 2회부터 7위까지야. 이게 진짜 네. 뭐 여기서 챔스를 못 가는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만 있을 수도 있을 거야. 그래 근데 상황이 있다는 까지가 거예요. 있으니까. 네, 그렇긴 한데 연패 박으면 안 돼.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혹시 만약에 노팅엄이 이제 화요일 날 4시에 있을 그 펠리스와의 경기에서 노팅엄이 승리를 합니다. 네. 그러면 아스날과 맨시티 3점 차, 뉴캐슬, 첼시, 노팅엄이 아스날 4점 차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바로 앞이야. 리그 남은 경기 수가 3경기예요. 그럼 거기서 예를 들어 뭐 한 2무 해봐요. 그러면은 모르지. 그러면 물론 그래도 챔스에 아스날이 갈 거라 생각은 하는데 마지막 경기의 관전 포인트에 챔스 꼭 가야 될 이상한 짓을 아스날 하는 거 아니야. 막 경우의 수 생기고 자 이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왜 아르테 생각해 웃기네. 너 왜 그래도 2패라고 얘기는 안 한다? 설마 미친 새끼지. 2무 해봐요 이제. 2패를 하는 거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진짜 야. 아니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야 서브 봐봐라 로테를 어떻게 돌리냐. 근데 지금 아스날 팬들이 여기 이 상황만 보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르테타 별명이 뭡니까? 긍정적일 땐 죽순테타입니다. 죽순처럼 이제 장기적으로 길 봐서 죽순처럼 자라난다. 나빴을 때 별명이 뭡니까? 뭐예요? 뭐 이런 거 빼고 태성근입니다. 아. 어깨는 쓸수록 강해진다. 무릎은 쓸수록 강해지나요?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아니 로테이션을 존나 안 돌려요. 제가 그래서 어제 영상의 포인트는 이강인이 오면 무조건 난 좋다. 나쁜 게 뭐가 있어. 근데 엔리케 감독처럼 로테이션을 자주 돌리는 팀에서도 이강인 선수가 1옵션이 아니었는데 지금 아스날의 구성상 1옵션이 아니에요. 선발로 물론 경쟁해야지. 근데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더 기회를 못 받을 수도 있어. 왜? 안 써. 안 써. 그쵸. 근데 이게 안 쓰는 게 뭐가 문제냐? 이번 경기만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번 시즌 아니 아르테타가 와서 아스날에서 보여줬던 쭉 행보를 보면 왜 아스날 선수들이 이렇게 시즌 중반에 미끄러져서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가?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로테이션을 돌리려면 주전 비주전 격차가 이렇게 큰가? 결정적인 순간에 로테이션을 돌려서 체력을 보강해 주든 아래급 선수들에게 계속 어느 정도 기회를 줘서 폼을 올리든 그걸 해놔야 중요할 때 돌려 쓰잖아. 그걸 못하게 만들어 놓는 게 누구냐는 거야. 그게 이 감독의 지금 문제점이라는 거죠. 제가 그렇다고 아르테타를 자르라 그러냐? 그러진 않아요. 잘해온 게 많으니까. 근데 이런 부분이 중요한 순간에 항상 오니까 3-4시즌 동안 딱 그때 미끄러져서 아 이번에도 2위네요. 아 1위는 끝났네요. 이 순간 때문에 맨날 생긴 거예요. 올해 또 하는 거야. 이러면 봐. 챔스 가능성만 보면 파리 생제르맹이 더 높아요. 떨어져서 칩시다.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이 각이죠? 2위도 안 돼. 챔스 티켓만 따는 거야 그러면. 그러면 그 전까지 우승 경쟁을 했다라는 얘기에 누가 힘을 실어줘? 그렇지. 아무도 힘 안 아니지. 실어주지. 더군다나 맨시티 미끄러졌는데. 그리고 좀 차이가 많이 나. 어. 성적차도. 네. 같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리버풀 잘했다 이번 시즌. 아 근데 승점이 그러고 보니까 승점이 거의 100점에 육박할 수도 있겠네. 이런 다 되면. 혼란한 시즌 속에서 가장 리그에서 풍파가 적었던 점을 봐도 충분히 레이스는 잘 펼친 거죠, 진짜 리버풀. 근데 챔스에서는 진짜 너무 무기력해서. 아 챔스는 진짜 풍파가 너무 셌어요. 네. 네. 그 리버풀도 걱정됐던 게 파리하고 그 2차전을 앞두고 주말 사우스햄튼전 때 주전들을 세웠거든요. 근데 그나마 슬롯을 변화할 수 있는 건 슬롯은 첫 시즌이니까 멤버가 그리고 자기 입맛대로 아예 구성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 그 경기 리그 우승 경쟁 한창인데 주전도 네. 쓸 수 있지. 저는 그걸 이해하는 입장이었어요. 근데 그마저도 파리전에 지니까 누군가는 아 슬롯이 로테를 안 돌려서 이게 이런 상황이 난 거다. 그런 이야기들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파리한테 질만해. 그거 맞아요. 사실. 나도 리그 페이지에서 봤을 때 왜 그때 아스날에서 2대0으로 졌어. 그때는 진짜 족밥팀이었어요. 라고 했는데 근데 지금은 토너먼트 올라와서 파리 생제르맹 보니까 애들이 많이 올라와 온 상태에서 상대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 거 보면 한 명의 어떤 플레이어가 그 하나만 잘하는 게 아니라 연쇄 효과가 일어나잖아요. 크바라첼리아가 단순 왼쪽 윙포워드만 보강된 게 아니라 팀 전체를 버프시킨 것 같아. 그렇지. 약간 사실 아스날도 파티한테 그걸 바라는 거잖아. 그렇게 하면 연쇄로 좋아지는 게 있으니까. 물론 이 경기에서 파티는 잘 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나와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크바라도 있지만 좋은 선수 한 명으로는 이제 안 돼. 안 돼요. 이제 그게 곳곳에 있어야 돼. 옛날에 PSG가 그랬잖아. 어.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다른 선수도 좋았지만 그러니까 너무 슈퍼스타 하나로만 믿고 나간다?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차를 따지면 엔진은 존나 좋은데 타이어가 존나 무슨 니어카 타이어야. 이러면 안 되잖아. 안 되잖아. 그래. 그거에 관련된 부품들이 다 좋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파리는 그게 되는 팀이고 하여튼 아스날은 지금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래서 주중 경기 결과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랬는데 파리전에 이기고 결승에 진출한다. 그럼 모든 건 다 저는 그러면 해소된다 용서가 생각합니다. 되죠. 충분히 용서가 근데 되는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진짜 사실 무관할 수도 있어. 근데 뭐가 약간 얻는 게 있어야 되는 시즌인데 이러고서 지면 아무것도 얻는 게 없는 시즌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아스날 결승 갔으면 좋겠는데. 네. 존나 영혼 없네. 아니 그 맥락이신 것 같아요. 가장 높은 데서 떨어져야 아프다 아니 이거 이 아니에요? 정도 오면은 나는 관심 있는 팀들을 오래 보고 싶잖아. 맨유 토트넘 결승 가는 거 보고 싶은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아스날 결승 갔으면 좋겠다. 진짜로. 이 새끼는 아스날 내가 응원만 하면 아니 아스날 결승 가고 싶은 게 다 진심이야. 봐봐, 저 입꼬리 올라가는 거. 아니. 아니, 봐봐. 여러분, 주원 형이 아스날 얘기할 때 보조개로 주목하세요. 아니. 거기에 홈이 팔기 시작한다. 네가 거짓말입니다. 네가 존나 쳐다보니까 웃긴 거야, 개끼야. 자, 봐봐. 아스날이 4강에서 떨어져. 그럼 내가 뭔 그 의미가 있나요, 사실? 뭔 재미가 있나요? 같이 응원하고 4강 결승 가고 결승에서 같이 응원하고. 그래서 결승에서 떨어지길 바라는 거죠. 전혀. 결승은 나는 그거 너무 그 예민한 경기 때문에 누가 이기도 상관없어. 진짜로. 저쪽 누가 올라오지 지금? 바르셀로나 아니면 바르셀로나. 인테르. 바르셀로나 아니면 인테르입니다. 지금 누가 올라올지 모르는구나. 네. 3대3이라 진짜 아예 모르지. 거기 누가 올라와도 나는 없어. 그냥 그 결승 매치가 PSG 멘탈인데 너무 미안하지만 어쨌든 그동안 이제 제가 이제 방송한 역사가 있으니까. 입중계를 일단 더 많이 했으니까. 했으니까. 예. 그래서 아스날하고 바르셀로나, 아스날하고 인터밀란 노상관이에요. 뭔지 알겠죠? 인터밀란 바르셀로나 상관없어. 사실 둘 중에 누가 올라와도 상관없어요. 사실 다 응원하는데 어제 결승 올라왔다? 그래서 누가 이기든 나는 그 경기 그 90분을 즐기고 싶은 거야. 조금 재밌게.
찬우 형과 상상만 해도 지금. 이게 존나 뭐냐면 그 전혀 리스크 없는 쾌락이에요. 본인은 다 좋아.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런 노 리스크 하이 리턴이야. 그렇죠. 비용이 없어요. 비용이. 응. 정말로 순수하게 비용 없는 쾌락이야. 이거 봐. 이거죠. 이게 축구죠. 정말 퓨어하게 축구를 즐기는. 네, 그게 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괴로울 게 없어. 아 진짜 너무. 솔직히 말해 지금 4강에 어떤 그림이어도 저 형은 행복만 합니다. 나 너무 재밌어. 그래. 나 진짜 경기 너무 재밌어. 4강에 3명이 올라간 솔직히 순간. 말해서 아스날 예. 올라가도 좋은데 저도 웃기네. 예. 인테르 바르셀로나 무슨 그림이 나와도 웃기네. 누군 떨어지고 누군 올라가니까. 인테르 바르샤 할 때 그 어. 처음에 인테르가 골 넣었을 때 진짜 찬이 형 찐텐 나왔었잖아 사실. 맞아요. 사실 찐텐 나올 수도 있잖아. 그게 재미기도 하고. 네네네. 근데 너무 찐텐 나오면 좀 싸해질 때가 있거든. 근데 찬이 형이 찐텐 나오면 약간 싸해진 느낌이 있어. 있어요. 있어. 근데 인테리어가 골 넣었을 때 찬이 형 표정이나 영주 형의 그거 봤을 때 존나 웃긴 거야. 아 근데 나도 거기 못 들어가겠더라고. 왜냐면 딱 골 넣자마자 찬우 형이 좋아하려고 그러는 걸 포착하자마자 영주 형이 야 이 개새끼야 너 그럴 줄 알았다. 씨발 내가 핍박 그만큼 받았던 거 내가 여기서 내가 가만히 못 있는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골 넣으니까 이제 그리고 나 찬우 형 하프타임 때 이게 뭐야? 부끄러운데 좋아하지도 못하고. 자기가 찐텐 존나 부르시면서 그랬잖아. 영주 형 두 마디 했다가 욕 개때려 먹었거든. 야, 저 그 긴장감이 어. 이런 방송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경기는 3대3이라 진짜 몰라요. 네. 야 진짜 이번 입중계 바로 돌아오는 이번 내일 주에. 바로 거죠. 다음 주야. 네. 여러분 수요일 일단 아스날 빨이 먼저입니다. 아니야. 이번이 아마 뒤야, 인테리가 뒤야. 먼저일 뒤인가? 거예요. 아 그러네. 네. 나 안 그랬으면은 나는 그 깎으르네. 감컴 새벽에 올라 그랬었어. 예. 아 깎으지. 했다가 근데 그거잖아. 그러면 먼저. 인테르 바르사 먼저, 네. 그다음 파리 아스날이구나. 맞아요. 네. 여러분 인테르 바르샤 꼭 보십시오. 이스타 TV로 보십시오. 아, 제가 웬만하면 입중계 이스타 TV로 보십시오 이렇게 안 하는데. 근데 사실 바르셀로나 인테르가 엮여 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워낙에 또 그 50 다 돼가는 형들이 여기서 이제 찐텐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찐텐 씨 진짜. 네. 아 찬우 형 그때 더 갈고 써야 됐었는데. 그래. 형 이게 뭐예요, 형? 영주 형 진짜 얼마나 욕 먹었는데요, 막 이러면서. 아 좋아해, 이러면서. 정성이에요? 사과해요, 나한테. 지금 아스날 팬들은 지금 굉장히 그래서 기분이 다운돼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맨유랑 토트넘은 뭐 로테를 대거 돌렸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이제 사실 브랜트포드한테 지고 그러면 맨유 팬들에게 기분이 좋지는 않은데 지금 기분이 좋지 않은 건 일단 넣어두자. 왜냐하면 결승행이 굉장히 유력하기 때문에. 자, 아무도 기억 못합니다. 아, 맞아요. 맨유와 토트넘의 이번 라운드 경기. 네, 이 경기는 벌써 잊은 사람도 많아요. 맞아요. 네, 아무도 기억 못해요. 지금 중요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약간 이런 거지. 어떤 무슨 뭐 멧돼지나 황소가 어디 목표를 향해서 대가리 받고 들어갈 때 네. 옆에서 막 말리고 뭐해도 아 그리고 활도 쏘아 심지어. 근데 박혀도 그냥 가거든. 지금 브랜트보드한테 네방 빡빡빡 맞았고 근데 그냥 가. 치명상은 아니거든. 노상관. 이런 데 맞으면 안 돼. 근데 이런 데 나중에 이런 데 맞는 게 누구 부상당했을 그렇지. 때. 그런 건데. 근데 나머지 자, 괜찮아. 노상관이요. 지금 맨유 등에 지금 한 8개 꽂혀 있어요. 많이 꽂혀 있어요. 네. 그리고 사람도 다 있어. 네. 그냥 가는 거야. 근데 몰라. 네. 예. 그렇지. 이게 어떤 화살인지를 그냥 몰라요. 가는 거야. 케빈 샤데 뭐야? 이거 그래. 하는 거죠. 예. 그냥 그것만 보고 이렇게 가는 네. 겁니다. 그냥 여기에서 어느 정도 생각하는 건 은베모 같은 애들 우리가 데려왔으면 좋겠다. 옷이 정도 잘하니까. 링크도도 나고 그러니까. 예. 지금 브랜포드가 벌써 10골 넘긴 선수가 3명이나 나왔어요. 그런 거 보면은 진짜 브랜포드 공격력이 좀 좋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확인을 시켜주고 사실 뭐 어쨌든 선수는 3명이 이 선수입니다. 은베우모, 위사 그리고 이번에 멀티골 넣었던 샤데 예. 3명이 이제 10골을 넘겼고 맨유는 그냥 마운트가 13개월 만에 맨유에서 골을 넣었다. 예, 메스 마운트가 골을 넣었다랑 가르나초가 이제 개인 능력을 좀 보여줬다. 중거리 슛도 그렇고 뭐 그런 정도가 사실 큰 이슈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제가 봤을 때 맨유의 입장에서는 과연 중요성이 있을까? 다만 이제 저는 이 선수가 나쁜 선수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메이슨 마운트. 잘 회복시켜서 잘 쓰면 전 장점이 꽤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서 특히나 아모린 감독 체제에서는 많이 뛰는 선수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올라오는 건 전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메뉴 이 정도고요. 아까 형이 이제 여기 이런 데 박히는 건 부상이라고 그랬잖아. 토트넘이 사실 그래. 부상 이슈가 있어요. 어. 이거는 좀 골 때릴 수 있는 게 어. 원정 가서 3대 0으로 이기고 온 팀은 맨유는 굉장히 유력하다고 봐야 돼요. 근데 토트넘은 홈에서 3대 1입니다. 네. 그리고 보데글림트가 주축 선수들이 징계에서 돌아오는 거 거기에다가 메디슨이랑 솔랑케가 지금 못 나올 수도 있다는 이슈가 있다라는 건 이건 좀 불안감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두 선수가 1차전 때 부상당했죠. 예. 근데 메디슨은 딱 봐도 커 보였고요. 예. 솔랑키는 그나마 좀 격리해서 관리 차원이라고 좀 여겨지긴 했는데 확실히 솔랑키는 2차전 출전은 가능할 가능성이 크다. 네. 예,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그리고 소니도 2차전 출전에 대해서 아직 무조건 나온다 얘기가 안 나와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나 근데 어떤 선수가 이렇게 부상당했을 때 이렇게 소식이 정확하지 않은 약간 그런 그 복귀 소식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 상태 소식이 디테일하지 않아. 디테일하는 거는 거의 처음 보는 것 같고 또 그 얘기가 네. 손흥민이라는 게 좀 어. 의아합니다. 원래 부상 선수 주요 선수 당하면 우리가 보면 이 선수가 언제는 복귀할 것이다. 뭐 준비하고 있다. 어디 부상 부위다. 뭐 되게 디테일하게 자세히 나오잖아요. 나오죠. 그죠. 해외는 특히나 어. 우리가 그거를 가려가지고 문제인 거지 K리그가. 근데 되게 관리하고 있는 것 같아 토트넘 입장에서. 이게 그게 있는 것 같아. 포스텍이 내부 그 뭐 유출되는 거 빡쳐했잖아요. 아. 이번에 또 얘기했거든요. 아. 그 베리발 시즌아웃이래. 네.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근데 얘기하기 전에 먼저 유출이 됐나 봐. 그걸로 포스텍이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라고 화를 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약간 사람이 상황이 좋을 때 이런 얘기를 하면 도대체 누구야? 막 그럴 텐데 본인이 잘하는 게 없는 상황에서 여기다가 화를 내니까 별걸 가지고 오바야 이 생각이 들어. 근데 이게 그 되게 디테일한 게 유출되면은 좀 그리고 좀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부상에 대해서 상황이 나온다는 거는 되게 특이한 일이 아니거든요. 요즘 시즌에. 네. 특히 해외 축구는 이미 여러 통계 매체들이 다 부상 소식 전해주니까 네. 모를 수가 없어요. 네. 그냥 약간 오픈북 느낌이거든. 네, 다 네, 열어놓고. 네. 근데 이거 뭐 기분이 나쁠 수 있죠. 원치 않는 건데 나가는 건 당연히 저도 이 내부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여기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 좀 그렇지 않나. 안 나오면 좋죠. 네. 팀 입장에서는. 네. 근데 이제 그게 숨길 수가 없는 거니까. 근데 그치. 그걸 신경 쓰면은 다른 걸 신경 못 쓰니까. 사실 뭐 이미 포스테코글루 인터뷰 관련해서는 작년과 올해 정확히 지난 시즌과 올 시즌이 너무 많이 달라서 조급해하는 게 딱 보인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죠. 왜냐면 지난 시즌의 스탠스와 올 시즌 발언 스탠스가 정말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판정에 관련된 이야기도 그렇고 네. 이게 아무래도 현지에서는 감독의 인터뷰가 원문 그대로 더 많이 전해지다 보니까 그 인터뷰에 대한 반응들이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확실히 이 사람 좀 뭔가 쫄리는 것 같다. 야, 지난 시즌과 너무 다른데? 그런 반응들이 지금 포스테코글루 관련해서 인터뷰 관련해서 특히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는 있긴 합니다. 뭐 요 정도 보면 될 거 같고 토트넘은 저희는 아마 돌아오는 유로파 경기는 토트넘 경기 위주로 보게 되지 않을까. 그쵸? 왜냐면 맨유는 이제 굉장히 유력한 상태고 토트넘 모르기 때문에 골차의 원정이니까. 또 네. 쫄려요. 쫄려요. 쫄리는 경기야. 그리고 이번 시즌 토트넘은 누구에게도 이길 수 있고 누구에게도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토트넘 위주로 경기를 볼 예정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뭐 간단하게 케빈 더브라이너 그리고 맨시티는 지금 맨시티가 마지막에 분위기를 바짝 살리고 있으면서 추격을 하고 있는데 케빈 더브라이너 골을 지키면서 승리를 했습니다. 네. 클럽 월드컵도 그렇고 벨기에 인터뷰도 그렇고 이번에 케빈 더브라이너가 맨시티를 떠나기로 결정한 게 뭔가 케빈 더브라이너는 좀 서운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런 것 같아요. 네, 뭔가 참 근데 그냥 그 상황 자체로 놓고 보면 저는 구단도 이해가 안 되는 건 맞아요. 아니거든요. 이거 맨시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라고 네. 봐요. 그들도 어쨌든 나가는 돈이 있고 네. 또 더브라이너 선수의 경기 출전 수가 있고 당장의 나이에 따른 기량이 또 걸리는 부분이 있겠죠. 있죠. 고주급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구단의 선택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닌데 참 근데 더브라이너가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 그냥 제가 팬이었으면 그래도 더브라이너처럼 정 많이 가는 선수한테 조금 더 뭔가 힘이 실렸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요즘의 현대 축구에서 주축 선수, 베테랑 선수를 구단이 어떻게 대우를 해야 되는지, 레전드 대우를 현실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낭만을 갖고 무리해서라도 낭만을 따라가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고민을 더 하게 만드는, 좀 어렵게 판단하게 만드는 그런 지금 이슈인 것 같긴 합니다. 저는 뭐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 성격에 기인하다고 네.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속 내용은 모르지만 지금 밖에서 제가 그냥 분위기를 봤을 때 맨시티는 분명히 변화가 필요한 팀이었어요. 맞아요. 반드시. 그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이 이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난 그게 덕배였던 것 맞아.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 사람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팀 전체 분위기 쇄신은 힘들다. 근데 그러면 이제 또 맨시티 팬이나
더브라이너 팬은 그래도 그렇지. 해준 게 얼마인데 맞아. 그러면 안 되지. 그 말도 맞아요. 맞는데 근데 그걸 따라가다 보면 변화가 더딥니다. 맞아. 그걸 과감한 선택을 하지 맞아, 못해요. 맞아. 그래서 오히려 더브라이너가 이렇게 더브라이너 원치 않았다고 쳤을 때 근데 이렇게 이제 뭐 계약이나 이런 거 안 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다른 부분에도 그렇게 자극이 되는 거거든요. 그치. 아, 우리 팀 변화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러면 긴장이 빡 돌잖아. 긴장이 빡 도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지만 대우는 해줘야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떠났을 때의 대우나 그다음에 그 덕배를 이제 기억하는 그런 어떤 작업들은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레전드 대우니까. 근데 레전드 대우라고 해서 꾸역꾸역 끌고 가고 그냥 뭐 이 돈 갖다가 다른 데 투자할 수 있는데 뭐 돈을 뭐 이렇게 챙겨주고 약간 이런 거는 팀 발전에는 큰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약간 저는 이런 부분이 구단 같은 조직을 운영하는데 되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거를 좀 사실 되게 비교 좀 못해요. 외부에서 보실 때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랑 형이랑 이런 거 관련해서 얘기했을 때 제가 생각보다 그런데 되게 미적지근해요. 탁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해갖고 질질 끌리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저는 더브라이너가 형 얘기처럼 영광의 상징이자 구시대의 유물의 1번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을 폄하하자는 게 아니라 구단 입장에서 쇄신하자고 들면 1번은 무조건 케빈 데브라이너인데 사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팬들이 이런 생각을 갖는 건 난 그 부분인 것 같아. 일반 기업체라기보다 축구라는 클럽이 축구 구단이 되게 사실 낭만을 기대하잖아. 그리고 맨시티라는 클럽이 언제나 낭만이 있어 왔냐라고 하면 그 지역 연고의 팬들은 알고 있지만 글로벌하게는 우리가 이제 좀 많이 가까워진 클럽이다 보니까 이런 선수에게 좀 더 해주는 게 더 낭만 아니야? 근데 저는 구단의 선택이 이해 안 가는 건 아니다. 다만 케빈 데브라이너 개인은 서운한 마음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고. 그리고 더브라이너가 그냥 맥락 없이 그런 만약 서운한 마음이 있다면 그런 거보다 선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나 그래도 더 할 수 여기서 있는데 한 게 있는데 내 자리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뭐 베스트를 뛴다기보다 내가 해야 될 역할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여태까지 해준 게 이 정도인데 너무한 거 아니야? 할 게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그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이런 케이스가 특이하다기보다 모드리치 같은 케이스가 좀 특이하다고 봐야 됩니다. 계속 뛰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케빈 데브라이너가 뭐 그거를 절대 요구할 수 없는 건데 축구만을 위해서라면 주급 대폭 삭감. 근데 그건 또 개인으로 하기는 힘든 일이잖아. 그렇죠. 너무 힘든 일이지. 그리고 그거 있잖아. 필요한데 나 여기 있고 싶으니까 주급 대폭 삭감할게. 그럼 그걸 알잖아요. 주위에서 불편해. 조용 가끔이 뭐야 이거 그런 골 것도 때리는 있고. 거거든. 그리고 저 형 제가 솔선수범하겠습니다. 막 이러면 근데 저 형 저렇게 깎고 이렇게 저 뛰어도 돼?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지. 괜히 애매하지. 그죠. 괜히 마음 에. 쓰이고. 다음에 협상해야 될 선수는 저 형 눈치도 없나 약간 그렇지. 그런 그렇게 느낌이 드는 돼요. 거니까. 후배들이 굉장히 네. 불편해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 그 벨기에 매체에서는 이렇게 상황을 다뤘는데 맨시티가 올 시즌 워낙 부진했 물론 지금 최종적으로는 잘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부진했던 시즌이잖아요. 자, 확실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네. 맨시티가 2위입니다. 왜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다 각 나오거든요. 마지막 라운드에 뒤집힙니다. 저는 아스날은 3위 날 것 같아요. 2위 맨시티, 3위 아스날 지금 각 나왔습니다. 네. 아니 근데 2위나 3위나 챔스 가는 건 똑같잖아요. 근데 그게 네. 마음이 달라요. 굉장히 기분이 불쾌합니다. 그렇죠. 그래도 2위라도 하면 나중에 가가지고 야 그래 경쟁은 계속했다. 왜냐면 최근 계속 일단 2위였으니까. 준우승팀에 남기도 하고. 근데 3위 되는 순간 뭐야? 좀 밀린 느낌이 나나? 네. 좀이요? 아니 좀이잖아 한 아니야. 단계인데. 그렇지 않아. 어. 존나 밀린 느낌이에요. 네, 굉장히 밀린 느낌입니다. 그렇죠. 네. 그럴 가능성도 맨시티에게 있는 거죠. 지금 2위. 맨시티는 나머지 경기 다 이길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아스날은 제가 봤을 때 1승 1무 1패도 가능합니다. 가장 마지막 라운드 이기고요. 안필드 원정 가서 지고요. 그 다음에 뉴캐슬이랑 홈에서 비기고요. 요런 느낌 나옵니다. 하필 뉴캐슬이네요. 근데 네. 생각해보니까. 에미레이츠라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쉽지 않아. 왜냐면 뉴캐슬은 동기부여가 있는 팀이야. 네, 마지막에 승점을 챙겨놔야 돼요. 아르테타가 뉴캐슬한테 약해요.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약해왔기 때문에. 어디에 강한 거야? PSG에 강하면 되죠. 일단은 약했어요. 네. 홈에서 졌잖아.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맨시티가 그래도 부진한 시즌을 보내왔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드진이 생각했던 것보다 돈을 더 쓰면서 더브라이너를 잡을 만한 여유가 좀 부족해졌다. 그로 인해서 더브라이너에 대한 상황이 급변했다라고 벨기에 매체에서는 다루긴 하더라고요. 네. 더브라이너도 이적 빅클럽을 할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프리미어리그 팀 링크가 있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스날. 근데 그 주급 챙겨줘야 되잖아요.
아르테타 주고 빼 연봉. 빼. 너 개새끼야. 너 아르테타 임마. 아스날 그래도 그렇게 끌어올린 사람이야. 리스펙트해. 빼. 이 새끼 이거 씨 이게 이렇다니까. 야, 너 아르테타 없었으면 아스날 지금 유로파야. 빼. 그리고 나머지 만약 아르테타가 그걸 빼기 힘들다 그래. 그러면 진첸코, 제주스, 스털링이 십시일반해. 아니 근데 아르테타에 대한 사랑은 있잖아요. 계속 얘기합니다. 아르테타가 지금까지 잘해왔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순간의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 네. 그럼 형이 예를 들면 형수랑 싸웠어. 싸워서 지금 기분이 나쁘다고 형수를 사랑하지 않나요? 왜 대답을 바로 안 하죠?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순간에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네. 봅니다. 순간적으로 감정이 탁 올라오면. 제 사랑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때는. 아하. 네. 본인의 잘못보다는. 당연하죠. 그거 가잖아요. 그 싸우고 네. 싸우고 강남바다 지나가자 차 타고 예. 변호사 사무실밖에 안 보여요. 에? 웬 변호사 사무실이 이렇게 많냐? 자, 손변 말 맞다나 변호사 4만 명 시대라 그러지. 법률사무소 투성이야. 아니 근데 진짜로 그 감정이 그럴 때는 그래. 눈에 그거밖에 안 화나니까. 보여. 네. 지금 그렇단 얘기예요. 아, 그렇게 알겠습니다. 완전히 이해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확 이해되네. 자, 그러면 우리 PL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박수 한번 치시죠. 뭐죠? 자, 김민재 세리아 스쿠데토에 이어서 분데스리가까지 우승하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5대 리그, 좀 더 줄여서 4대 리그의 2개 우승 타이틀을 거머쥐었고, 그냥 거머쥐었냐? 핵심 베스트 11으로 거머쥐었다. 네. 사실 이 김민재의 우승 소식 전에 웃겼던 건 케인의 등장으로 인해서 동점골이 들어가는 그 표정.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진짜 케인한테 좀 미안한데 존나 웃기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나오지? 흥분해서 내려왔는데 동점골을 먹히네? 와, 씨, 대박. 야, 진짜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구나. 난 케인이 안타까운 게 그렇게 그 실력이나 스타일이 또 뭐 인터뷰나 여러 가지 어떤 그 선수의 이미지를 봤을 때 놀림받을 이미지가 아니에요. 되게 진중한 타입이잖아. 약간 개그캐가 아니란 말이야. 근데 그게 너무 웃긴 거야. 그래서 그 경거망동한 스타일도 아니고 물론 옛날에 뭐 그런 인터뷰 딸 있지만 얘기 그거는 좀 이제 골에 사고고. 대한 그 골에 대한 그 뭐랄까 그래. 절실함 이런 게 있었으니까. 근데 뭔가 우스컴 얘기만 나오면 웃겨져. 그냥 웃겨져. 또 음성이 얼마나 저음이야. 딱 근데 내려와가지고 그래 표정이 확 굳어버리잖아. 그래서 참 별일이 다 일어난다 그랬는데 어제죠. 네. 어제 있었던 프라이부르크 레버쿠젠전이 무승부로 끝나면서 본인들의 남은 경기와 상관없이 우승이 확정됐습니다. 바이에른 뮌헨 선수들은 케인의 인스타를 보니까 아예 다 모여서 봤더라고요. 네. 그 시간 되는 선수들이 모여서 봤던 것 같아요. 케인이 이제 들어간 것도 엄청 기뻐하면서 그래. 이제 그 표정이 순수 행복 100%의 표정이었고 에릭 다이어랑 이렇게 그죠. 포옹하면서 어깨 동무하면서 위아더 챔피언 부르고 키미하고 이렇게 노래 부르다가 갑자기 음료수 이렇게 맞고 막 이런 영상들이 있었는데 그냥 해리케인도 다이어도 첫 우승이거든요. 얼마나 기쁠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죠. 케인 정도 레벨의 공격수면 이 정도 실력이면 사실 진작에 트로피가 있어야 되는 선수인데 0개였잖아요. 0개. 그치. 근데 이거 바이에른 우승은 뭐 리그 타이틀이니까. 본인도 우승하려고 갔으니까. 그렇죠. 그럼요. 오히려 지난 시즌을 못한 게 사고가 난 거야. 사고 난 또 거지, 그거. 바이에른이 우승을 못했다고. 심지어 슈퍼컵도 주는 중이었어요. 라이프치히한테 네. 덜미 잡혀서. 본인도 이제 약간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 혀를 좀 뚫고 싶었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무관무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해외에서도 그 밈이 있어요. 네, 있어요. 꽤 있었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요즘은 그것도 밈이 있으면 그 우리나라만 하는 거 아니에요. 글로벌이야. 다 글로벌이야. 거기서 다 힌트 얻고 그치. 그런 걸 만들기 때문에. SNS가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케인의 우승도 축하할 일이고 김민재 선수는 뭐 사실 이게 우리가 지금 경험하니까 네. 그냥 우승했구나. 그리고 김민재 또 나폴리에서 우승했으니까 그렇지만 이거 10년만 지나봐요. 어마무시한 커리어입니다. 그럼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커리어. 센터백이 네. 동양 그리고- 센터백이 거기 들어가서 바이언 나폴리에서 우승을 했다? 초 주전으로. 그렇죠. 그리고 10년, 폭사 20년 논란과 뒤에 함께. 김민재 네. 선수가 인터뷰하거나 뭐 나왔을 때 김민재 선수 얘기했을 때 그때 김민재 선수 혹사까지 나오면서 팀 다 이끌고 우승한 거잖아요. 그럼요. 뭐 이러면서 그 얘기 할 수 있다니까. 나폴리가 몇 년 만에 리그 우승이었어요. 거기에 주축이었고 바이에른 뮌헨은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맨날 얘기할 때 뭐 얘기합니까? 축구 팬들이 입에 달고 사는 거. 레바민이야. 거기에 주축 센터백이고 그리고 저희가 청이 형이 지금 가서 인터뷰하는 거 보셨겠지만
독일 현지 팬들에게도 지지를 당연히 받고 있고 주축 선수고 김민재 선수는 인터뷰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이적할 이유가 뭐가 있나 이런 팀에서 쭉 간다고 생각을 그치. 했을 때 더 많은 타이틀을 딸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죠. 그 한 민- 시즌 만에 탈환을 했고 리그 타이틀. 또 미네는 또 어떤 식으로든 팀의 색깔을 한 시즌 만에 다 바꿀 수 있는 팀이니까 그럼요. 힘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네. 뭐 아니 이적 얘기를 김민재 하는 게 좀 그렇죠. 왜냐하면 김민재는 지금 탑 오브 탑 팀에 있는데 그럼요. 사실 네. 다음 시즌에 김민재가 챔피언스리그 타이틀을 딸 수도 있어요. 그렇지. 바이에른은 바이언이잖아. 바이언이니까. 바이언이니까 당연히 네. 가능한 얘기야. 그리고 이번에는 큰 대회도 없고 예. 또 김민재 선수 잘 휴식해가지고 뭐 크롤은 가겠지만 뭐 컨디션 잘 조절한다면 네. 당장 이번 라이프치히전도 아예 빠졌어요. 지난번에 그 마인츠전 때도 전반만 뛰고 빠졌거든요. 네. 아마 지금 그 기사를 보니까 김민재 선수가 아킬레스건 쪽 통증이 너무 누적된 나머지 그런 것 같아. 건염으로 발전됐다는 예. 소식이 있어요. 근데 건염은 아무래도 더 오래 걸리겠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아니 당장 뭐 부상의 정도는 우리가 파악하기 힘들겠지만 형도 아킬레스로 고생을 해서 나 이게 1년 6개월. 얼마나 골 때리는지 알잖아. 1년 6개월 네. 낫다 안 낫다 낫다 안 낫다 하다가 그냥 쉬어야 돼요. 네. 그래서 아예 팀에서도 어차피 우리 미네는 이제 좀 여유가 생겼으니 그치. 이번 라이프치히전도 이기면 확정이라는 타이틀이 있었지만 그냥 명단제에 시켰어요. 네. 그만큼 김민재 선수 잘한 겁니다. 쉬어야 돼. 무조건 쉬게 하겠다라는 스탠스인 것 같고 아마 제가 봤을 때 잔여 일정 안 되지 않을까요? 그게 맞다고 봐요. 맞아요. 쭉 휴식을 줘야 다음 시즌 쓰지. 이게 만성이 되면 어느 정도냐면요. 이게 아킬레스가 안 나요. 근데 쉬잖아? 그럼 오랫동안 아팠잖아? 안 아픈 게 신기하다. 왜 안 아프지? 걸을 때마다 약간 조깅할 때마다 찌릿찌릿하거든. 불편하거든. 근데 안 아픈 게 신기해. 요즘은. 네. 그럴 정도도 있어요. 아마 클럽 월드컵은 모르겠지만 리그는 쉬게 쉬어야 하면서 돼, 쉬어야 돼. 트로피만 아마 쉬었으면 다음 좋겠다. 그렇습니다. 메넨글라트바흐전 끝나고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한국인 5대 리그 무려 두 개의 리그 타이틀을 따냈고 그게 심지어 3년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약간 제가 이거 그 손흥민 득점왕 때랑 이전으로 돌아가면 박지성이 맨유 유니폼을 입고 뛰는 거에 이어서 바이에른 뮌헨에서 리그 우승을 하는 거는 약간 저랑 그 비슷한 감정을 굳이 찾자면 그 배철수 음악 캠프에서 빌보드 차트 1위 싸이 아니면 BTS 이거 났을 때 나는 좀 내가 라디오에서 듣고 있는 게 이게 맞나? 내가 10수년을 들었던 라디오에서 한국 아티스트의 음악이 차트 1, 2위로 거기 픽돼서 나오는 게 이게 꿈인가 생신가 싶었는데 요것도 그 느낌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정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그 위상에 올라갈 타이틀과 선수입니다. 네. 그래서 더더욱더 협회에 짜증이 나는 거죠. 이 이런 선수들을 선수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데. 누가 뭐 월드컵 우승하래? 그래서 아시안컵 우승이라는 것도 아무리 강팀에도 못할 수도 있잖아. 그럼. 그래서 그게 걸맞는 어떤 그런 걸 좀 그래. 보여줘야 되는데. 근데 아시안컵은 해도 되잖아. 이 선수들 아까운 시간을 다 보냈어. 예. 아직까지 뭐 뛰고 있는 선수들이지만 그렇잖아요. 네. 두고 얘기해야 됩니다. 맞아요. 이 선수를 보였는데 동시에 우리는 이제 명과 암을 얘기할 때 저기 어두운 쪽에서는 암 오브 암. 극암. 협회 얘기를 해야 돼요. 안 나올 수 네. 없죠. 네. 네. 자 그리고 바이언 입장에서는 토마스 밀러가 네. 13번째 트로피를. 네. 사실 이 선수도 캐릭터가 약간 개그키고 이상한 그 이미지가 있어서 그렇지 레전드 오브 레전드 오브 레전드입니다. 정말 위대한 커리어입니다. 네. 자, 분데스리가 역사상 최다 우승 기록이고요. 그리고 밀러의 개인 통산 트로피가 무려 34개. 네, 분데스리가 13개, 포칼 6번, 챔피언스리그 2번, 독일 슈퍼컵 8번, UEFA 슈퍼컵 2번, 클럽 월드컵 2번, 그리고 월드컵 우승. 네, 지금 이게 라이언 긱스랑 비교했을 때 라이언 긱스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13번의 리그 우승을 차지했는데 밀러의 분데스리가 13번의 우승도 유럽 5대 리그 내 단일 리그 최다 우승 기록 타이가 됐다고 네. 하고요. 토니 크로스가 독일 선수 최다 트로피 34개를 땄거든요. 이건 또 웬 미친놈입니까? 씨. 근데 밀러 타입니다. 와 이씨. 네, 그러니까 밀러가 긱스의 리그 우승 기록, 저 토니 크로스의 전체 트로피 기록, 독일 선수 중에서 모두 다 타이를 이루면서 바이에른 뮌헨에서 명예롭게 커리어를 네. 마감하게 됐죠. 제 생각이지만 제가 선수 생활을 했을 때 뮬러 자리에 있었으면 전 비슷하게 뮬러랑 좀 비슷한 선수가 되지 않았을까? 비슷한 세리머니는 했겠죠. 아니 진짜 헬리콥터. 뮬러 약간 개그캐 약간 그런 느낌 예. 저하고 비슷하잖아요. 네. 그리고 뮬러가 되게 무지막지하게 피지컬이 좋은 선수는 아니잖아. 뭐 키가 크거나 막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선수가 되게 빠르냐? 아니거든요. 그 안에 센스로 이제 볼을 차고 득점력이 이제 골문 근처에서 득점력이 있는 선수잖아. 제가 풀백이 아니고 최전방 그 자리에서 선수 생활을 했다면 되게 비슷했을 것 같아요.
아 진짜. 토마스 밀러 누군지 몰라? 저기 그 토마스 밀러야. 아니, 비슷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월클이야. 자 보세요. 내가 뭐 월클대인데 그 팀에서의 역할이나 어떤 그 실력이나 여러 가지 분위기가 비슷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그럼 형님도 형 FC 온라인 13승을 했어요? 그거 13승부터 채우고 얘기해. 바이에른 뮌헨에서 아니 비슷할 내가 그런 느낌이겠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형한테 유니폼 하나 선물해 주세요. 라움도이터 이렇게. 라운드히터. 네. 네?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 소속 710경기 이상. 분데스리가 150골 178도움. 뮌헨 소속 245골 217도움. 미친 선수다. 독일 선수 중 챔피언스리그 최다 출전, 최다 승리 기록. 네. 그리고 혹시 뮌헨이 클럽 월드컵에 들면은 아까 토니 크로스 34개 트로피 있잖아요. 그 앞질이네. 네, 밀러가 왜냐면 앞질일 수도 있죠. 크로스는 은퇴니까. 네, 밀러는 이제 클럽 월드컵 하나가 남아 있으니까. 그거 하고 은퇴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 네. 네. 대단합니다. 진짜 대단한 선수입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크로스는 뭐 하나? 진짜 개부러운 인생 아닙니까? 지금 그쵸. 뭐 아예 소식도 안 들려. 사실 남은 인생이 한 60년 되거든요. 네. 60년을 유유자적 보내면 돼. 근데 보니까 약간 지도자깔은 아닌 것 같고 아 별로. 별 그 생각이 축구 쪽 일을 안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느낌이, 같아. 그지? 그냥 뭐 딴 일하고 지금 뭐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뭐 가끔 방송 같은 거에 패널로 나오는데 그거 말고 뜬금없는 사업을 하거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축구는 할 만큼 했으니까 나 딴 거 해야지 약간 이삘이에요. 그렇습니다. 진짜 그 부러운 인생이죠. 그만큼 뭐 잘하는 인생이고. 그럼 이런 그죠? 레벨에 올라가는 거는 6, 70억 명 중에 한두 명이 하는 거니까. 재능과 맞아요. 자기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강인 다리를 많이 절뚝이더라고. 네. 되게 좀 아파 보이던데. 지금 뭐 엔리케 감독은 경미하다고 했지만 그 나갈 때도 절뚝이면서 뭔가 보조를 받고 네. 나가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네네네네. 아스날과의 챔피언스리그 그 준결승 2차전 때는 명단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높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적설은 뭐 영상을 따로 다뤘기 때문에 더 얘기할 건 아닙니다만, 진짜 뭐 개인적으로는 진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오면 좋겠어요. 정말 아스날이 오면 보는 것도 편하고 우리도 입중계할 때 또 포인트가 많으니까. 근데 뭐 이강인 선수의 그 로이탄지라는 기자 얘기는 이강인도 중요한 경기에서 출장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아주 불가능한 얘기는 아닌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 파리에서 이강인 선수의 입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네. 파리 입장에서도 이러면 선수 판매 시에 뭔가 요구하게 되는 금액이 오히려 좀 낮아질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도 뭔가 이제는 선수를 좀 보내주고 뭐 다른 어떤 스쿼드 멤버로 자리를 채우겠다. 그런 판단할 때는 이적료가 조금 조정될 수 있다는 점도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은 해봐야죠.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스날 요 B라는 하나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호드리구 어떤가요? 왼쪽 윙을 볼 수 있잖아요. 사실 호드리구도 레알에서 왼쪽을 못 봤으니까. 사실 원래 좌드리구가 진리거든요. 네, 본인이 근데 진짜 뛰고 싶어 하는데. 비닐이랑 은바페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우드리구로 갔어요. 자, 근데 좌드리구다. 아스날의 왼쪽이다. 그럼 좌드리구랑 우사카야. 아 근데 이상하게 느낌이 아스날하고 브라질 선수하고 궁합이 잘 안 맞는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왜? 누구 있었나요? 질베르투 실바, 다비드 루이스. 에두, 다비드로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 안 맞는 거지. 아니야, 에두랑 지바는 잘했어. 네, 거긴 진짜 엄청 잘했어요. 잘했어. 야 근데 올해 안 했지 않았나? 꽤 있었어요. 무패 우승 멤버기도 했고. 애도? 에두, 그 단장에 있었던 그 에두. 선수 시절도 야 있었잖아요. 그 너무 옛날이잖아. 근데 그 이후에 너 지금 완전 옛날 선수 얘기하잖아. 지금은 뭐 제수스, 마르티넬리, 그러니까 다비드 루이스. 최근에 브라질 선수 아스날하고 궁합이 안 맞아. 근데 마갈량이스 있잖아요. 마갈량 그래. 핵심인데 브라질. 존나 호드리고 왔으면 좋겠나 보네. 당연하죠. 근데 호드리고 오면 야. 저한테 완성이에요. 니코 빼. 뭔 니코야. 호드리고 오면 진짜 완성이에요. 좌드리구 우싹하면 공격에서는 솔직히 진짜 만약에 호드리구죠? 이런 얘기 진짜 하면 안 되지만 저 공격수 안 사도 이해합니다. 호드리구면. 그러면 아니야. 메리노를 쓰든 카이를 쓰든 해. 아니야. 사야 돼. 아니 호드리구면 내가 이해한다는 얘기야. 왜냐면 호드리구 이적료가 1,600억이래. 이제 맞아요. 지금 1억 유로니까. 예. 하나로 환율 때문에 그렇다 치지만 일단 1억 유로라서 이거 비싼 금액입니다. 근데 저는 레알에서 넘어온 선수들 아스날이 잘 써왔기 때문에 예전부터 외질, 외데고르 다. 그 호드리구도 보면 본인 자리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아직 어린 선수입니다. 그러면 괜찮지 않나요? 특히 마르티넬리 안 볼 생각이. 마르티넬리는 호드리구 서브하면 돼.
서브. 같은 브라질 선수인데 아니면 마르티넬리가 보고 배울 수도 마르티넬리 뭐 있고. 무슬림 아닌가? 사우디 가도 괜찮은데. 너무 보내려고 마르티넬리 얼마나 헌신하는데. 그건 맞아. 전 마르티넬리 싫어하지 않아요. 그래. 그리고 마르티넬리는 저는 일단 열심히 뛰는 그래, 선수이기 열심히 때문에 해. 네. 그러니까 밉상이고 그런 건 전혀 없어. 그냥 마인드 세트 아쉬운 있어. 게 너무 커서 그렇지. 나도 마르티넬리 플레이 안 될 때 보면 졸라 답답하거든. 답답해. 근데 걔 뛰는 거 보고 표정 보잖아. 밉고 그렇진 않아. 미워할 수가 없지. 진짜 사실. 전력을 다하는 건 맞아요. 네. 잘했던 시기가 있어서 근데 사실 이 선수가 퍼스트면 안 되니까 뭐 준주전으로 쓰면 괜찮죠. 그리고 호드리구도 이적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 보이죠. 그럼 왜냐하면 비니시우스와 음바페에게 아이. 결국은 레알도 맞춰줘야 되는 네. 상황이니까 호드리구가 팀 내 비중이 나와. 보이는 입장에서 아쉽다. 그래서 좀 떠나고 싶어 한다는 그 새끼 이야기가 다 나오고. 아스날이래. 이강인 얘기해도 아스날이고 무슨 호드리구 얘기해도 아스날이고 근데 딱 뭐 덕배 얘기해도 아스날이고 이 개새끼. 봐. 무슨 들어봐. 뭐 아스날이 무슨 블랙홀이야? 다 빨아들리게? 아니, 인연이- 뭐 자, 오늘 들어보세요. 선수 나온 것 중에 이적 냄새 나는 선수 얘기 나오면 다 아스날이래. 아무나 그러니 인연이 다 있어요. 네. 호드리고 왼쪽 윙포드가 필요해. 네. 이강인 이적 소리 나잖아. 네. 케빈 데브라이너 아르테타랑 메이스티 제자, 선수들이 제자. 연이 있으니까 다 아무나 데려오라고 하진 않아요. 갑자기 제가 소니 아스날 이러진 않잖아. 김민재 아스날 이것도 아니야. 근데 세 명은 다 맞아. 그럼 아다리가 다 맞는다는 거죠. 네. 그 니코 윌리엄스랑 비교하면 그럼 형님은 호드리구죠. 무조건 호드리구다. 그럼요. 예. 저는 바스크 선수들은 이제 아르테타가 그만 데려왔으면 좋겠어요. 뭐야 바스크 향후회니? 뭐야? 이번에도 수비맨들 데려온다며. 뭐 온통 다 바스크로 채울 거야? 그리고 니코는 저는 개인적으로 탈장 이슈 있었던 선수들에 대한 불안감. 무시 못하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니코 윌리엄스가 좋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스페인 대표팀 경기랑 그 아틀레틱 경기를 보다 보면 잘하거든요. 근데 뭔가 마지막 생산성이랑 그런 게 그리고 그거 대비 주급도 너무 높아. 왜냐하면 아틀레틱 선수들이 순혈주의 특히나 그 아틀레틱에 있는 선수들이 이적료가 발생을 안 하니까 주급이 다 높아. 되게 고주급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부담스럽고. 근데 호드리구 딱 맞다. 제가 봐도 플레이어 볼 가지고 있을 때 더 많은 걸 시도하고 그럼요. 많은 패턴이 나올 수 있는 그럼. 호드리구 같긴 해요. 예. 니코 윌리엄스보다는. 호드리구. 예. 공격수 안 사도 괜찮습니다. 호드리구면. 네. 메리노를 세웁시다. 한번 봅시다. 네. 오늘 호드리구. 이적 시간 진짜 재밌겠다. 그래. 네. 자. 아스날 얘기는 그만하지. 알겠습니다. 너무 많이 아스날 얘기를 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네. 미안합니다. 네. 야, 홈머스한테 져서 그래요. 내가 봤을 때 지금 아스날 1조 있어야 돼. 너 말대로 하려면 지금 이번 이적 시장에. 쓰라면 그런가요? 써야 되나요? 네. 그럼 FC 온라인 느낌으로 1점 무과금이래. 자 오늘 히프는 여기서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